180페이지 정적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적분은 부정적분과 달리 구간이 정해진 적분을 얘기를 합니다. 잠깐 나와 있나요?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요거 밑에 잠깐 보십시오. 자, 보충학습입니다. 자, 보충학습은 부정적분은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적분이에요. 구간은 이제 요 지점, 인테그랄 밑에는 밑이라고 그러고 윗끝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숫자가 적혀져 있어요. 부정적분 같은 경우 이것처럼. 근데 이제 부정적분은 이 자리에 아무것도 없어서 이게 구간인데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게 부정적분이에요. 부정적분을 계산을 하면 얘도 마찬가지 계산을 해보면 얘가 어떻게 돼요? 라지 fx가 되죠. 그래서 함수예요, 함수. 함수가 되고요. 정적분은 얘는 구간이 정해져 있는 적분을 정적분이라는데 얘는 이제 AB를 라지 fx에 대입을 해요. 잠깐 설명드리면 부정적분을 한 후 그 다음에 여기가 BA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거 마이너스 앞에 거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합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다 보니 요거는 x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실수가 돼요.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요 보충학습 부분만 필기를 해주시고 앞으로 돌아와서 설명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정적분에 대해 설명할게요. 정적분은 구간이 정해진 적분을 정적분이라고 하는데요. 정적분은 구간이 정해진 정적분이라고 하는데 닫힌 구간에서 AB에서 연속 fx를 부정적분을 한 후 그 다음에 B 먼저 대입을 하고 위끝 쪽 대입을 하고 아래 끝쪽 대입을 하는 게 바로 정적분의 계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계산은 이렇게 돼요. 얘를 이제 부정적분을 먼저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대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거 B 먼저 대입하고 아래 거 먼저 대입을 해요. 기하학적 의미는 어떤 거냐면 fx가 만약에 있다면 이게 A고 이게 B라고 하고 fx가 0보다 크다고 가정하에서 이 넓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적분의 의미가. 그래서 fx는 a에서 b로 접근한다고 얘기한다. 이게 기하학적 의미입니다. 자, 잠깐 필기하시고 화면 멈추세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어떤 걸 우리가 선택해서 할 건지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정적분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각각을 부정적분을 하죠. 지저분해졌나요? 제가 지울게요. 자, 여기 이제 부정적분을 하고 나서요. 그리고 기호를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윗끝을 2라 쓰고 아래 끝을 1이라고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솔1이 있어요. 이렇게 대입하는 방식이. 이거를 다 대입을 해요. 이것처럼. 그러고 나서 여기에 알려드렸지 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를 다 대입해서 12를 구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솔루트가 뭐냐면 얘를 이제 부정적분의 성질이기도 하고 정적분의 성질이기도 하는데 인테그랄 다 배분을 해요. 이렇게 다 배분을 하고 얘네를 각각을 부정적분을 해요. 됐죠? 이렇게 부정적분을 한 다음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는 거죠. 이거는 한꺼번에 세 개를 다 넣고 나중에 한꺼번에 빼는 방식이고요. 이거는 각각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는 방식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루트를 권장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정수니까 문제가 되는데요. 3분의 1이고 7분의 1이고 8분의 1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3분의 1은 3분의 1끼리 통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3분의 1, 7분의 1, 8분의 1, 3분의 1, 7분의 1, 8분의 1이면 3분의 1끼리 통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얘랑 묶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째로 권장하는 게 계산 실수가 줄고요. 계산 실수 엄청 나와요, 이거. 그래서 요 두 번째를 권장을 해요. 근데 여기 이제 인테그랄을 이렇게 하는 방식이요. 굉장히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했는데 요 부분 여기까지는 솔브 1을 풀고요.
여기서부터 대입을 할 때 넣다 뺐다 하는 방식으로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빨간색으로 여기까지 온 부분을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대입을 할 때 한꺼번에 넣지 말고요. 넣다 뺐다 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훨씬 두 개를 섞어서 하는 게 훨씬 더 계산 실수가 적더라. 그게 선생님 경험이에요.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181페이지 설명하겠습니다. 정적분의 기본 정의.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요. 적분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적분 방향.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fx가 x축에 이렇게 있어요. 적분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아셔야 돼요. 자, 뭐냐면 a에서 b까지 적분을 한다. 그러면 아까 좀 말씀드렸죠. 기하학적 의미라고요. a에서 b. 그래서 적분 방향은 이게 이제 a에서 b가 이제 이게 적분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분을 해요. 그래서 이 면적을 구하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어떤 이런 직사각형을 더하는 과정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요 짜잘한 직사각형 하나 있잖아요. 이 직사각형을 아주 작게 해서 여러 개를 다 합쳐서 시그마 계산을 해서 하는 게 바로 구분구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적분의 넓이에요. 원리가 이 직사각형을 아주 얇게 여러 개를 다 더해요. 그게 바로 이거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밑변이 있고요. 직사각형에는 높이가 있어요. 나중에 미적분 가면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이거라 가시면 여기에 높이가 fxk예요. 근데 여기 x축이 요 밑에 있고 f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가 양수고요. 요 밑변도 양수예요. 밑변이 어떻게 되냐면 뒤에 거 마이너스 앞에 거 b 마이너스 a의 n이에요. 그래서 b가 a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0보다 커요. 그러니까 밑변 플러스 된 거랑 높이도 플러스죠. 그럼 넓이가 양수일 거 아니에요. 그걸 아주 자잘하게 잘라가지고 직사각형 아주 얇게 잘라가지고 그걸 다 더한 게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적분한 거는 0보다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적분 방향이 A에서 B로 가면 B가 A보다 크기 때문에 델타 X 밑변 있잖아요. 그게 항상 0보다 크고요. 그리고 fxk도 0보다 커요. 얘네들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직사각형이 단 하나고 그게 무수히 많아요. 아주 얇게 썰어가지고 그 직사각형 더할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fx가 0보다 크죠. 근데 반대로 fx가 x축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0보다 큰 거는 당연하고요. 근데 적분을 거꾸로 해요. B에서 A로요. 그래서 B에서 A로 거꾸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차이가 있는 게 요건 A에서 B고 얘는 B에서 A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거꾸로 적분을 하는 거죠. 거꾸로 적분을 하면 이제 뒤에 거 마이너스 앞에 거잖아요. 그래서 A 마이너스 B가 돼요. 그래서 여기 요 부분이 음수가 돼요. 밑변이 음수가 되고 요 부분이 양수가 돼요. 그래서 적분한 거는 이들 직사각형, 음수가 된 직사각형 여러 개를 한꺼번에 다 얇게 썰어서 더하잖아요. 더한 게 바로 적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 음수가 되는 건 구조죠. 됐죠? 이런 이유 때문에 적분 방향이 이걸 정방향이라고 하는데요. 정방향 적분이라고 하고 이걸 역방향 적분이라고 해요. 정방향 적분일 때는 fx 0보다 크다면 양수가 되고요. 역방향 적분일 때는 fx 0보다 크면 음수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자, 그러니 이제 정적분의 기본 성질에서 이런 성질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적분 방향이 A에서 B로 이렇게 올라가요. A에서 B로. 됐죠? 근데 이거를 B에서 A로 바꾸면요. 적분 방향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음수가 되겠죠. 만약에 fx가 0보다 크다면. 그래서 음수에 음수를 붙여서 양수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ab를 바꿀 때 마이너스 붙인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a에서 a까지 fx dx잖아요. 이거는 왜 그래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델타 x가 제로가 돼야 돼요. 밑변이 제로니까 아무리 적분을 해도 제로가 될 수밖에 없죠. 아시겠죠? 잠깐 필기해 놓고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정적분의 성질을 잠깐 설명할게요. 자, 요거는 부정적분이랑 똑같이 K가 앞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A에서 B 적분하는 건 배분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걸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배분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거꾸로 갈 때가 더 중요해요. 거꾸로 갈 때는 윗끝 아래끝이 같아야 되고 fx랑 gx가 같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동켜예요. 꼭 같아도 되고 같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배분의 경우에는 요 1번, 2번을 주의하셔야 돼요. 됐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정적분의 성질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그림이 있네요. 자, 설명드리면 자, A에서 C, C에서 B로 적분한대요. 그래서 A에서 C, C에서 B로 적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적분 아니면 넓이를 0보다 크다고 가정을 하면 A에서 C까지가 A고 C에서 B까지가 B죠. 그리고 A에서 B는 이렇게 돼요. A에서 B. 그래서 이 공식을 쓰려면 앞에 방금 했던 공식이랑 좀 달리 이 대각선이 같아야 돼요. 1번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 fx가 반드시 같아야 돼요. 이게 2번이에요. 그 상태에서 이 공식을 쓸 수 있어요. A에서 C, C에서 B인데 fx가 아니라 fx, gx면요. 안 되는 거예요. 같은 fx 상에서 A에서 C, C에서 B 이렇게 적분 이렇게 두 개 나눠서 하는 값은 한꺼번에 적분한 값이랑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혹시 이 만약에 C가 AB 바깥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 공식이 성립하냐? 네, 마찬가지 성립을 해요. 자, A에서 C 볼까요? A에서 C. A에서 C는 뭐예요? C 플러스 D죠? 여기가 A에서 C 적분한 거예요. C 플러스 D. 그 다음에 C에서 B예요. C에서 B가 역방향이잖아요. 그래서 C에서 B가 역방향인데 걔가 뭐예요? 음수를 붙여줘야 되죠. 왜냐하면 CD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뭐예요? A에서 B, C죠. 이것도 C가 AB 구간 바깥에 있을 때도 성립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되셨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네, 됐습니다. 이제 옆에 이제 개념 익히기를 풀어보시는데요. 좀 뭐 어려운 거 있나요? 네, 없네요. 저 밑에 것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요거 윗끝 아래끝 같죠? 윗끝 여기 아래끝 윗끝 아래끝 같죠? 윗끝 아래끝 같으면 뭐예요? fx랑 gx랑 달라도 상관없죠? 그냥 합칠 수 있다 그랬죠?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의 dx 이렇게 보시면 돼요. x제곱 날라가냐. 됐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여기 얘를 플러스로 바꾸고 1에서 2 3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dx 이렇게 바꾸고요. 네, 이거 되죠? 뭐가 돼요? 대각선이 같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함수가 같죠? 그러니까 합칠 수 있다 그랬죠? 0에서 2까지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dx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십시오. 자, 필수예제 01번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1대1 수업할 때 질문을 하십시오. 그리고 필수예제 02번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풀어보시고 화면 멈추고 필수예제 개념 익히기 0102 공상까지 다 풀어보십시오. 공상 잠깐만 다시 설명할게요. 자, 요거는 이게 dy잖아요. 그럼 이게 y잖아요. 얘를 한꺼번에 x로 바꿀 수 있어요. 2에서 1 x의 제곱 x dx 이렇게 변형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요거를 지금 1에서 2잖아요. 1에서 2인데 이 대각선이 같아서 합치려고 했으나 요게 뭐야? 좀 다르죠?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붙여서 1에서 2하고 x제곱 x dx를 한 다음에 밑에 끝이랑 이 끝이 같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이거랑 같고 이거랑 같으니 이렇게 합칠 수가 있어요. 됐죠? 그리고 얘는 여기 대각선이 이렇게 같고 대각선이 이렇게 같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하고 이 공식을 쓰려면 세 개가 다 같아야 된다. 같죠? 플러스 2x 마이너스 1 dx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